예, 안녕하세요. 이곳은 영등포구 물레동에 위치한 레드 물레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1월 18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 서울시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뉴스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죠. 예, 1인 가구 대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1인 가구 추진단이라고 하는 특별 행정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1인 가구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대책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1인 가구 특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도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발표된 내용은 4개의 분야로 해서 건강, 안전, 고립, 그리고 주거 분야 4개 분야로 해서 5년 동안 5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로 놓고 보면 매년 1조 원 이상씩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착시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5년 동안 5조 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이런 정보를 볼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론에서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시에서 알려주고 싶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사가 나옵니다. 아마 이 서울시의 1인 가구 대책과 관련돼서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무슨 식단 지원이나 혹은 뭐 병원에 갈 때 안심 동행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5조 5천억 정도의 예산에서 한 4조 5천억 정도는 어디에 배당이 되어 있냐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하고 청년 매입 임대주택 확대라고 하는 부분에 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 정도를 배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거죠. 현재 서울시의 임대주택 같은 경우, 특히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하고 수요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라고 해서 집 있다고 어디든 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들의 주거 혹은 사회생활의 특수성에 맞춰서 적정한 데에 주거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급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이 보통은 20에서 30% 정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된 건데 한 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너무 높은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분양이 되는 주택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실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1인 가구 대책은 좀 안고가 없다. 왜냐하면 5조 5천억 얘기했지만 그중에 4조 5천억이 이미 하고 있었던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라면 이건 좀 볼만한 게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것 외에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은 서울시의 1인 가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이 있었던 2015년에 정책연구가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2019년에 종합대책 혹은 종합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1인 가구 대책을 내놓으려면 기존에 있는 정책 혹은 계획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 발표한 1인 가구 사회망 지원해서 서울시 종합대책으로 내놓은 것에 따르면 오늘 발표된 내용하고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시 2019년 당시에 소셜 다이닝이라고 하는 것처럼 같이 밥 먹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서울시의 75개 곳에서 소셜 다이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2022년엔 한 10개소 정도의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별로 추진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 대놓고 뭐 2026년까지 4,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 다이닝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한 거죠. 그 외에 오늘 발표된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인 가구에 대한 건강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마을 중심 방문 건강 관리 사업 확대해서 이제 이걸 한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병원에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것 외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가장 크게 역점을 둔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그 온 서울 건강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1인 가구에게 요 애플워치 같은 이런 그 전자워치를 나눠줘서, 그러니까 이런 워치를 나눠줘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2026년까지 전체 1인 가구에게 다 공급을 하겠다는 대책이 사실은 이 건강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발표된 서울시의 1인 가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기존에 이미 하고 있었던 역세권 청년주택과 그 다음에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수고 거기에 좀 더 오세훈 시장다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스마트워치 공급 사업, 그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1인 가구 정책에 비해서 오늘 발표된 서울시의 1인 가구 대책이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1인 가구라고 하는 주거의 형태의 특수성에 기반했던 사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정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1인 가구 대책을 얘기를 했을 때 그 대상은 소위 이대남으로 불리는 남성 가구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2015년 서울연구원의 정책연구, 그리고 2019년에 서울시의 종합대책에서 강조되었었던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맞춤 정책이 오늘 발표된 서울시의 1인 가구 대책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서울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다, 찾아보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CCTV와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안심 홈세트라고 해서 방문 창을 새로 만들어준다 할지, 아니면 뭐 열쇠를 새로 공급을 한다 할지 하는 이런 4종 세트 같은 거 있거든요. 뭐 현관문 2중 잠금 장치, 뭐 긴급 벨,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의 1인 가구 대책은 이미 서울시가 기존에 수립했던 1인 가구 대책의 수준에도 미달하는 정책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다운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스마트워치를 매개로 하는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식단 제공이나 혹은 소셜 다이닝이나 이런 것들, 특히 1인 가구 공간 지원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2019년에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왜 달성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정책 평가 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정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발표된 오세훈 시장의 1인 가구 대책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고 부르기엔 창피할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1인 가구 대책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미세한 주거 형태들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 기존에 강조되어 왔던 1인 가구 당사자들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권한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1인 가구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은 1인 가구의 당사자들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자원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권한 부분이 굉장히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은 기존에 민간 위탁이 되어 있었던 1인 가구 지원센터들, 특히 서울시는 건강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인 가구 지원을 해왔는데 그것을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직영으로 돌리면서 실제로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기존의 민간 거버넌스 자체를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실제 행정에서 공급 중심의 1인 가구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렵게 만들어졌던 1인 가구 당사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가 현재 상태에서는 깨진 상태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오늘 발표된 오세훈식의 1인 가구 대책이 정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더욱 슬픈 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오세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장년 계층이나 혹은 남성 1인 가구에게 특별히 유리한 정책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 개발 능력이나 역량은 굉장히 많이 후퇴해 보이고요.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의 주요 부서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출범하면서 만든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발표였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인 가구 특별대책과 관련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영등포 물레동에 위치한 레드 물레였고요. 저는 김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